부끄럽게도 좀 두서없는 원고를 가져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표문도 쓸데없이 번다한 관계로 압축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 한시의 분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 분문찰류의 전통, 이 분문찰류라는 것은 약속된 용어가 아니라 제가 좀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문찰류라는 용어가 쓰이긴 합니다만은 이 글에서는 일단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한시의 분류라는 것은 제재, 내용, 심지어는 이제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분류라는 용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문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분문찰류는 여기서는 제재와 내용에 따른 그냥 약칭하자면 주제 분류를 이렇게 좀 특징하는 것으로 써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의 분류인식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것 자체가 아직도 탐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동아시아 고전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게 신경어샘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분문들 사이에 유기적 연안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해 둔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오히려 선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식과 창출과 유통, 한시라고 하면 한시의 창작과 감상에 이르기까지 이 틀이 상당히 준거 틀 중에 유력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풍속의 범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책은 성종대, 성현외 6명, 지금 이제 찬주분류 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고시에 대한 특정 작가에 대한 별집이 아니라 고시 전반에 대한 선집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이명택 선생님이라든지 황희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해제 또는 압축적으로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재론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선학들이 말씀하신 게 맞다는 얘기를 한번 다시 재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약간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섬세하게 한다면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를 오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시 분문찰류 전통이라는 것이 제가 좀 항목은 잡았지만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를 다 통틀어도 사실 이거 자체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칠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문선부터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선의 분류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매우 이제 교과서로서 오래 역할을 하였고 조선 시대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된 중요 서적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분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현대학문에서도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 문선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분류의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석연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문선의 분류 체계는 지금으로 볼 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23가지로부터 한 25가지 분류를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정리를 해도 어떤 분류 기준을 알 수 없는 문체, 주제,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잡하게 합쳐져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이 무엇으로부터 기원했는가도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이제 관련되는 유서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전통사의 지식정보 검색용 공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서는 이러한 종류의 유문 유서 외에도 다른 지식들을 다양하게 담은 유서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서도 기원으로 보면 지금 전하지 않는 책들이 이미 많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하자면 중국의 유명한 문일다 같은 학자가 지적했듯이 원래 이제 유서와 시에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 이제 이 두 가지가 뒤섞이면서 유서의 역사도 형성되고 찬주분류서의 역사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선을 또 그런 면에서는 이 유서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최소한 문선의 분류가 예문유치라든지 당대, 송대 문헌영화 같은 책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사실은 떼어놓고 얘기하면 참 명쾌하고 좋겠지만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서의 분류라는 것이 참조가 되겠는데 유서의 분류는 역시 거칠게 얘기하면 천지인 사물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대분류와 소분류 2단계 구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뭐 좀 더 해서 3단계 분류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항목과 그 한 아래에 소분류로 나누어지는 그런 방식이 많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동아시아의 고전 분류 방식으로 서부의 뭐 보르헤스 같은 학자들도 흥미롭게 보았던 이 제왕이 기준되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분류서에 따라서 분류의 편차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유서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제왕도가 앞에 나오고 먼저 그런 그 제왕 정치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온 뒤에 천지나 천부나 지부가 나오거나 반대로 천부가 지부가 나오고 아까 말했던 천지인 사물수군으로 배열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하단부터 조선전기 간의 한시 분문찰유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요. 아직은 뭐 자료 제시 정도이고 간행본을 위주로 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 유통된 서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행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서 발표에도 이제 그 찬조분류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한시 주저별 분문찰유서가 굉장히 여러 종이 조선전기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조선중기 이후로는 급격하게 쇠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명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향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서의 유통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정작 중국의 경우에는 송대부터 이것이 활발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명나라 때 가서도 우리한테 뭐 별로 익숙한 인물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장지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시유언과 당시유언이 이제 최대 분류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93세목으로 분류한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에 이렇게 활발하게 수용을 하고 찬조분류도시 검토해서 보셨던 것처럼 상세한 자기화도 이루어집니다만은 어떤 이유인지 이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제시된 거는 시분류서는 아니지만 제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교 대상이 찬문분류서나 유서만이 아니라 각종 시화서나 잡농류까지도 넓혀보아야 된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심지어 이제 식격서 같은 거, 유명한 정선당송, 청가, 연주식격 같은 거는 이제 현존본이 서거정 증주본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뒤에 얘기할 풍속예범의 편찬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다시 주석에 보삭을 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풍속예범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풍속예범의 분문찰류를 한번 보시면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풍속예범은 사실은 아직은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동아시아 고전 문헌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을 만한 책이라고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도 범위의 분문찰류를 하면서 고시를 무려 이건 제가 직접 쓰지 않아서 기존 선생님들 것들을 좀 활용했는데요. 어쨌든 최소한 3,000수 이상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 거는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일단 그 해제나 이런 데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대체적으로 이 책의 편찬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은 8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강조할 부분은 성현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같이 편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을 담당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각각의 맡은 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향후 제가 풍속예범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인데 아직 그 부분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이 책에 대한 그 편찬 과정에서 유의할 부분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나옵니다만은 그 서문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왕실의 서고에서 있는 책을 다 꺼내서 상세히 보고 그 중에 골라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사실 이 풍속예범을 보면 도처에 발견이 되고 이제 그 각각의 그 선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아직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특징적 사례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현존하지 않는 또는 우리가 조선 전기에 유통되었다고 미처 알지 못하는 문헌이 그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만 제시하면 도연명의 만가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만시 계열인데요. 스스로 자기 만시를 쓰는 이 작품이 여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동일 그 작품의 세 수로 이루어진 조시가 각각 서로 다른 제목의 두 수의 시로 분리돼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뭐 실수라거나 뭐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도연명 문헌과 관련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대조해 보면 이것 중에 문선으로부터 왔다고 추정되는 만가시의 마지막 수, 만가시라고 되어 있는 그것의 마지막 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만가라는 제목으로, 만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수를 수록한 얘는 그 수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거의 지금 그 도연명 전문가들도 보지 못한 문헌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간단히 다뤄내봤고요. 11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조선 사람들은 육신주 문선이나 중국에서 이제 더 신뢰하였던 이선주 문선보다는 오신주 문선을 여전히 보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일부 시의 제목이나 이런 것의 표기 방식으로 보면 오신주 문선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풍속예범만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문제이지만 풍속예범이 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분류 체제를 보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리면 선학들이 지적하신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체와 주지별 분류를 병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사실 문선의 분류 자체가 문체와 주지 분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관행된 분류보주 이태백시라든지 이런 데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좀 다른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시체 분류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뒤에 보면은 그 제가 그 간행본 외에도 조선시대 수용된 것은 아니다. 이 시기까지 본문찰유서로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책들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전모를 알 수 없는 것은 항목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남성 조맹규의 본문찰유 단가시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가장 방대한 책인데 지금 아주 부분만 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책이 있어야 이제 사실 이걸 추적해 나가기도 좀 좋은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비교해 보아도 이것이 갖는 특성들을 여러 가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항목 분류까지 해서 표를 쭉 넘어가시면 6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메모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속예범은 2단 분류 방식, 그러니까 유서나 이런 어떤 그 당시 천문 분류서 방식 중에 2단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항목과 소항목을 기계적으로 다 배치하지는 않았고 필요에 따라서 소항목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이 분류의 항목들은 항목의 명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선학들도 주목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결과는 달랐습니다. 명목은 다르지만 사실 그 분류의 어떤 방식이나 내용은 사실 기존의 것들이 사실 대부분 준용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록된 시의 부분이 별로 그렇게 새로운 주제 영역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우리한테 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도가 짐작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현달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아래 부조시, 부경수의 세목을 두었는데 이 항목은 그 유래가 좀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잘 쓰진 않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미 문선 이래에 일종의 출처 문제입니다. 주로 기존의 분류에서 한적이라든지 문선이라고 하면 초은과 같이 조정을 떠나서 은거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 항목은 있는데 아마 이 편찬자들은 그것과 상대되는 출에 해당되는 세상에 나오는 것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론하고 예술론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했고요.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분류 순서에 있어서도 나름의 고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유람류가 먼저 나온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리류, 천문류 이렇게 사실 천문 지리 순으로 가게 마련인데 이건 또 지리 천문류로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는 항목은 좀 다르지만 그 두보, 이백, 소식에 대한 찬문 분류서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섬세하게 본다면 이것이 갖는 연안의 의미나 계기적인 연결 또 순서의 재배치의 의미는 여전히 좀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선시하고 있는가 관련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27, 28면입니다. 간단히 정리드리면 28면에 있는 것처럼 처음의 항목으로 나오는 유람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진남북조 시기까지의 시인들의 설록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문선시의 범위를 넘지 않는데 그 중에서 문선의 유람조와 행렬조의 시를 선별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선의 분류는 그 자체로 굉장히 혼란인데 이 분류 중에 역시 이 유람조와 행렬조의 혼란에 대한 그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이 편찬자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렬라는 명칭은 버리고 유람을 중심으로 편찬을 하였으며 유람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이런 항목들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 중에 주로 산수시와 관련되는 진짜 유람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앞에 시들은 다 버리고 과감하게 사령문부터 뽑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29페이지에 넘어가면 기존 분류를 해체하고 새로운 분류를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현달류가 그러한데 이거는 깊게 말씀드릴 그건 없고 실제 보면 약간 이 부분에는 수록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단순히 오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실었느냐의 것인데 거기 안에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고민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29면 하단에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풍속예범은 결코 기존 서적을 단순히 총집하여 전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 책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문서는 물론 각종 부모찰류서 등의 동일 조목을 참고하면서도 나름의 기준으로 선시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는 분류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함의는 기존 분류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또 위 분석표에서 드러나듯이 이 분문찰류 방식은 단순히 한시 분문찰류의 틀만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유서는 물론이고 그 밖에 시와서, 식격서 이런 잡록서까지도 폭넓게 참조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추가될 부분들은 좀 후고의 과제를 삼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풍속예범 해명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향후 생각하는 한국안시 전반에 대한 DB 구축과 관련된 어떤 방법론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분류의 역사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문학 분류의 역사에 볼 때 그 청대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년의 분류가 제일 우월하고 그 다음이 문체별 분류, 최하가 제일 열악한 것이 주제 분류이다. 사실 이 말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발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제별 분류를 했을 때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다시 의의를 발굴하면서 재론하는 이유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우는 이런 방식의 분류 시도 자체도 한국 안시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갖는 여전히 의의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인문학 또는 심지어 AI에 의한 인문학 연구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제가 이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논문을 찾게 됐는데, 북경대 쪽에서 이제 한시 전공자와 자연 언어 처리 컴퓨터 전공자가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온 것들 중에 당시를 대상으로 이 주제 분류를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AI가 한시를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다행인 것은 내용을 열어보니까 분류 체계는 상당히 좀 단순하고 전통적인 분류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시사와 자극점을 줍니다. 아직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제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한국 한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향후 활용될 또 해야 될 일과 관련되는 자료의 원리를 가급적 고전의 방법론으로부터 배워서 정말 온고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된 질의서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한시 방문 참여의 전통을 살펴보고 통서개범이 그 전통을 계승한 양상과 거기에서만 발견되는 독자적인 요소를 추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발표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결과 통서개범은 조선 전기에 빈번하게 편찬 가능되었던 다양한 본문 참여의 시기를 따르되 새로운 항목을 설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시한다는 특징, 제가 이제 다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새롭게 밝혀내셨습니다. 이는 풍속개범 자체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또 비교 대상으로 삼는 문문 찬류에도 수십 종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조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노고와 인내를 하게 된 동기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한시 연구에 대비한다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하셨던 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매우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디지털스러운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한문학 연구에 어떤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을 통해 배운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가 많은데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제 더 잘 정리를 나중에 더 잘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만 적었습니다. 새로운 현장하지 않는 책을 창조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문선을 예를 드셨습니다.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도연명의 의명가사 망가시 수록 양상으로서 전제했을 것이라고 하고 또 시, 연약, 유용, 원, 송석, 주음조 시를 통해서 오신주 문선을 창조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정황상 중국에서 일치된 다양한 문헌이 조선에 전승되고 있었으니 이제 알려져 있죠. 예를 들자면 협주는 시초시에 보이는 이제 협주에 보이는 문헌들이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 제목에 이 장자의 유무가 또 다른 판본의 존재를 추측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단순 오기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와 같은 예시가 또
또 있으면은 이제 빈번하게 자주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예시가 하나밖에 그친다면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선의 이제 오신주 본과 그러니까 육가본 이선주 본이 이제 합쳐진 육가본 계열이 이제 그 세종주의 경전자본으로 간행이 되는데 이 경전자본에 그 포함된 이선주하고 오신주가 가장 이른 시기에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좀 주석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또 다른 오신주를 창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한류, 문방류 등 새로운 항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발표문에 있는데 발표하실 때는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기존의 본문 항목에 없는 새로운 항목이 설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별 항목에는 이별, 두보, 소식 등 주요 시인의 작품이 없다는 점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시지만은 이러한 해당 항목에 속된 시편의 작자 및 내용을 통해서 그 항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가설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서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를 워낙 늦게 드리기도 했고 원고가 또 한번 바뀌어서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또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오히려 역순으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분문 찬류를 이런 용어로 썼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적합한 용어일까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좀 고민이 많은 게 그냥 일반 분류라고 하자니 조금 저어되는 바가 있고 이 한시의 주제,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주제라는 말도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데 이 분류 방식이라는 건 지금의 일반적인 분류 방식과는 사실 다른 것인데요. 그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문 찬류 이런 제목을 붙은 책들의 어떤 제목을 좀 과감하게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켰던 것인데 사실 또 이렇게 하니까 특정 제목이 되고 그러면 분문 찬류라는 건 분류랑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서명에도 분문 또는 분류만으로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건 오히려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제가 좀 더 과제로 삼아야 될 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문은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명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풍속예범을 검토했는데 내용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분류하기도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교적 흥미로운 현상이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분류를 최대한 시도했다고 완전히 새로운 건 없지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이 고시집에는 제일 많이 수록되는 세 작가가 소식, 두보, 이백예순입니다. 뭐 실제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보아도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항목들에는 이 세 작가가 유독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작가의 공통점은 아마도 참조했을 거라고 넉넉히 인정이 되는 조선 간본이 전하는 분문 찬류서들이 다 별집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더 자세히 보면 그 분문 찬류서들을 그대로 꼭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도 동일 항목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본 건 아니고 그 이상의 책을 당연히 다 정말 그 당시 왕실 도서관의 장서 수준을 짐작하게 할 만한 굉장한 책들을 보았다고 여겨지고 아까 제가 무슨 단가시 같은 책도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굉장히 편폭이 넓은 책을 봤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계에서는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 중국에서도 무명 작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조선 전기에 이 시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넣느냐가 흥미로운 주제가 될 만큼 적어도 이 시기로 보면 중국에서도 현전책으로는 이것들을 다 제대로 구명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으로 모든 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거는 좀 과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거는 당연히 이제 오각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너무 혼란하게 써드려서 선생님께서 좀 오해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다른 서적의 가능성은 그냥 만시 도연명시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도연명은 조금 그게 용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문집에 대한 이제 현존하지 않는 본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 있고, 일단 현존하는 수많은 적게는 140종에서 많게 200종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이 있고, 조선 전기에는 이 시기는 장담할 수 없지만 흔히 이공한본이 많이 읽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여기서 쓰지 않았지만 도연명 시와 관련해서 요 좀 전에 고려대 세계 유일 소장본인데요. 정감보주 동파 하도시화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봐도 이거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또 편찬자들의 수준이 이런 것들을 진짜 모르고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정확하게 도연명시 집의 유통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또 하나의 숙제는 뭐냐면 같이 간행됐던 책 중에 유명한 선시연의가 있습니다. 근데 선시연의를 낼 때 도연명시만 따로 부록을 냅니다. 근데 그게 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구체적으로 본 게 있는데, 지금 그거는 도연명 연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거는 전혀 기록하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수정도 일부 필요한데요. 장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꼭 새로운 책은 아니고요. 제가 좀 앞에 새로운 책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오해하시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보면 장자 하나의 차이지만 오신주와 이선주 또는 육신주의 차이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통속해본을 점검해 보다가 요게 딱딱 맞아가지고요. 이게 오신주 특성을 다 보이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각도 있고, 조금 더 제가 따져보고 이건 서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